안녕하세요. 오늘은 69회 사주산 장명심터, 작은 제목으로는 잘난 척 하다가 망신당하는 거, 망신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쩐지 좀 반가운 것 같죠? 망신살.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망신살은 구체적인 뜻은 그래요. 구체적인 뜻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꽃을 보여주어 상실된 상태를 망신이라고 그래. 즉,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보여주게 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망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12신살 12번 이제 강의할 때마다 12신살 명칭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게 왜냐면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하면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12신살 명칭이. 그래서 오늘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망신살 이외에 12신살 명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자, 지장화에다가 날개를 달아줍니다.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이런 식으로 천지의 여자들 망령둔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자, 이렇게 하면 9개 외워지는 거죠. 천지의 여자들 망령둔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자, 이제 9개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살, 장성살, 화개살과 충하는 글자, 세 자만 찾으면 이제 12개의 신살 명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살하고 충하는 게 역마살이에요. 제가 그래서 3호선 지충역이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충역. 요거를 우리가 충이야, 충. 지충역. 장군도 재수 없으면 깜빵 간다. 장군도 재수 없으면 깜빵 간다. 장성살과 충되는 건 재살, 즉 가로치고 수옥살, 감옥에 갇히는 걸 우리가 수옥이라고 그러죠. 수옥살. 그 다음에 화개살과 충되는 걸 우리가 월살이라고 그래요. 이걸 월화의 공동묘지 이렇게 연상하세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상기억법을 써서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나이가 조금 드시면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제사. 이렇게 해서 12개. 오늘 배운 거는 요거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망신이라는 건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은밀한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어서 상실된 상태로 우리가 망신이라고 해요. 망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아유, 나 어제 정말 개망신 당했어. 망신살에 뻗쳤지 뭐야, 글쎄. 정말 내가 꼭 그런 거는 그 상황에서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실수했어 할 때 개망신 당했다, 망신살 뻗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신살 중에서 가장 친하고 친근감 있게 느끼는 게 아마 망신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망신살이란 얘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망신살을 당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급속히 친해져요. 급속한 인간관계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내 거래처,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거래처에서 뭔가 이렇게 거래를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 처음 만나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돼? 내 속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편이 약간 경계하죠. 그래서 그렇게 경계할 때 남자들은 저녁에 부장님 뭐 저 지나가는 길이 좀 있는데 그때 뭐 간단하게 식사나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부장님도 부담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식사하고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조금 치약이 올라오죠? 치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아유, 부장님, 그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힘드신데, 그냥 우리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그냥 잡시다. 하면은 또 뭐 술 취했으니까, 막 그럽시다 하고 이제 가요, 사우나에. 가면 어떻게 돼? 에? 가서. 부장이고, 사장이고, 뭐, 계급장 띄고, 다 벗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시기를 보여준 거잖아. 그게 망신이라는 거야. 예. 그렇게 보여줬을 때는 그게 뭔가 이렇게 망실되고 상실된 상태인데 그것이 또 한편에는 나한테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야. 이익. 예. 부가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부가이익. 자, 그렇게 해서 사우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딱 하고 어떻게 돼? 이제 회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기가 편하죠. 부장님, 어떻게, 뭐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부장님, 요즘에 제가 어려운데, 뭐 작은 건 하나 좀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도 거절 못해. 우리나라 이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맨이 많이 쓰는 거예요. 급속한 인간관계가 성립됨으로 해서 부가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망신살의 특징. 예를 들어서 망신살 인자를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가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업관계에서는. 사람은 망신인자 약하다. 왜냐면 내가 책 잡히는 거거든. 망신인자라는 거는. 그래? 야, 너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야? 따면 어떻게 돼? 야, 형,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딱 책 잡혔으니까 어떻게? 약하죠? 예, 요게 이제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 망신사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별들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망신살하고 육해살하고 천살은 내 윗단계.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요게 신자진이죠. 신자진, 수. 그죠? 신자진 위에는 해묘미가 들어가요. 해묘미. 해묘미에서 이제 망신, 육해살, 천살이 거기에 그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신살은 이 뭐냐면 이게 염라대왕 비서실장이에요. 나보다 높은 그룹 단계 있죠? 이거는 저승사자. 이거는 염라대왕. 나보다 어떻게 돼? 내가 감당하기 어렵죠. 내가 이렇게 잘 받들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분들을 내가 잘 받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좋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 망신살인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망신살인자가 있으면 이거를 직업인자로 쓰면 그걸 우리가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직업을 이렇게 추천할 때, 직업의 특성을 얘기할 때, 망신살, 육해살, 천살이 있는 오행의 인자론을 보고 설명해주면 그것이 천살이라는 거야. 참, 천직이라는 거야, 천직. 천직은 어떻게 돼? 내가 신이 나를 부른 거예요. 콜링이라는 게 아니고, 신의 부름이라는 게 천직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망신살에 보면은 이 나이에 따라서 망신살 작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20대는 애정사나 혼사를 얘기해야 돼. 20대에서 요즘 뭐 늦게 결혼하니까 한 30대까지. 즉, 애정사, 혼사에 관계되는 게 망신살 운이 들어오면은 애정사라든가 어떻게 혼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가 20년, 30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결혼이라는 건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20, 30대에서 망신운이 오면은 애정사라든가 혼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정도,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이때는 이 추잡사, 구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바람 피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람 피다 걸린다. 그것도 누구한테 걸려요? 처갓집 식구나? 바로 요즘에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바로 나랑 같이 사는 옆호에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내가 걸릴 경우, 그런 경우가 망신이라는 거야, 망신. 그래서 이게 40대는 추잡사나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한 60대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래가 이제 몸이 아프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죠? 옷을 보면서 어떻게 갈아입어요? 병원복을 갈아입잖아요. 그것이 망신이야, 그것도. 병. 그 다음 80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계속 입던 옷을 벗고 뭘 갈아입어요? 삼배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게 뭐야? 사망. 수의를 입는다는 거, 수의. 이때는 수의를 입어요. 수의 입을 때 어떻게 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 망신살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어찌 보면, 망신살은.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국에 망신살이 있는데 운이 흉하게 흘러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이게 폐가망신이에요. 폐가망신. 그래서 우리가 도망 다니는 경우 있죠? 그걸 우리가 망명살이라고 그래요.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망신살, 망명살. 자, 예를 들면은 시주에 자식 자리에 망신살, 이렇게 망신살이 있으면 자식 복이 없어서 말년에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주에 자식 자리죠. 자, 이 궁자리는 다 이제 기억하시죠? 이게 자식 자리예요. 이게 사주의 주인공이니까 내 자리. 이건 배우자 자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죠. 이 자식 자리에, 그러니까 말년에 내가 어떻게 돼? 망신살이 있다는 건 말년에 내가 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말년에 망신살이 걸리면.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아마 망신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난 척하다 망신살. 제가 제목을 그래서 69에 잘난 척하다 망신살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였는데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망신이라는 거야, 망신. 그 대신 급속한 인간관계가 성립돼서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신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작용이죠. 이럴 때는 좋지만 추잡사, 구설수, 병고, 사망 이런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원국에 망신살 있고 운이 흉하게 흐르면 폐가망신. 그래서 내가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망명살. 시주에 망신살이 있고 있을 때는 즉 자식 자리에 망신살이 있고 내 개인으로 봐서는 말년이죠. 이 자리에 망신살이 있다는 건 내가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2차 콜링, 신의 부름, 천직을 내가 가질 때라든가 상대편한테 상담하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천직입니다고 얘기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성검사라든가 뭐 직업에 대한 건 많이 이렇게 선택하지만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나이 먹음으로 해서 또 직업 개념이 자꾸 바뀌어요. 의식이 바뀐다고. 그런데 천직은 뭐야? 특히 이 사주라는 거는요, 원초적인 본능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보다도 내 본능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업 선택할 때 망신살이 있나 보시고 육회살, 천살이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르면 정말 우리가 활인업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인간의 삶에서 직업 때문에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망신살 공부를 했는데, 망신살은 나보다 위에 단계라는 거예요. 망신살. 그 다음에 육회살, 천살. 요 그룹은 내가 또 받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망신살 공부를 했고, 자, 오늘 이제 수업 공부는 이걸로 하고, 11월 29일 날 이제 강의할 거, 신살 중에서 하나를 또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29일 날 강의할 거. 자, 11월 29일 날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것도 참 인연이죠. 망신 육회살에서 다음 시간에 천살인데 지난 시간에 육회살 공부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자, 현재 나보다 위에 내가 또 받들어야 될 자리를 우연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육회살 있고 오늘 망신, 다음 시간에 천살. 네. 11월 29일 날 천살에 대해서 염라대왕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날씨가 자꾸 추워지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